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독창적인 시네마틱 스토리텔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미 대학생연합신문 스터디브레이크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빙, 킬러들의 쇼핑몰, 그리고 기생수 덕후레이와 눈물의 여왕, 요즘 선지옥고티와 파묘까지 한국 드라마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면서 몇 달 뜸하던 한류 기사가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할리우드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비교하고 있는데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쓰여진 칼럼 같습니다. 칼럼이 너무 길어서 이번 칼럼도 부득이하게 1편, 2편으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칼럼은 1, 2편 중 1편 내용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화 애호가들은 할리우드가 남용된 줄거리를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창의성 면에서 번성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이 한국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는 예술과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술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영원히 물어야 할 질문이지만 답을 찾을 것 같지 않는 질문입니다. 많은 면에서 모든 스토리는 예술가가 어렸을 때 본 영화나 TV에서 보고 있는 현재 사건 등 다른 무언가에서 씨앗을 찾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당신이 이제까지 읽어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이 창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처음 듣는 스토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작품이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보다 훨씬 독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스토리를 책으로 각색하는 것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면에서 호러 영화의 제왕 데이비드 크로덴버그의 영화와 아마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독창성에 대한 이 아이디어와 그 중요성을 할리우드에 대한 논의에 가져오면 완전히 다른 쓰레기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상과 경제적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오랜 역사와 거대하고 복잡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위협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미래가 더 불확실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업계는 기술과 정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거듭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가 지난 10에서 15년 동안 덜 독창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사실 이 업계의 거물은 영화 제작 과정의 일부로서 신선함이나 가치 있는 독창성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2022년 전세계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3편의 영화는 항상 속편이나 각색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성공한 영화는 대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유니버셜 픽처스가 올해 초 개봉한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으로 벌어들인 10억 달러는 모두 주라기의 원작자인 마이클 클레이튼과 공동작가 덕분입니다. 원작 영화의 시나리오를 위해 이 아이디어를 스타워즈, 마블 및 DC 영화로 확장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또한 미국 관객을 위해 외국 영화, 특히 아시아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고전 서부극인 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맷 데이먼 주연의 마클 스콜세지 감독의 2006년 갱스터 영화 디파티드는 홍콩의 영화 무간도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링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일본 공포영화 중 하나인 링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1954년 일본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고질라 영화에 대한 상대적인 성공 덕분에 여러 고질라 영화가 수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할리우드가 아시아 영화에서 성공적이고 신선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원작 영화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는 미국 영화 관객을 위해 리메이크하는 패턴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리메이크, 속편 및 각색이 할리우드의 근간에 있으며 그들이 출시한 보다 독창적인 영화보다 업계의 성공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객들은 이러한 종류의 영화 프랜차이즈에 대해 언제나 완벽하게 편안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뭉클하거나 관점이 바뀐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와 같은 영화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할리우드 경영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미국 관객이 처음부터 이 영화들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원작은 도전적입니다. 파생된 모든 것은 편안하며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할리우드 업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영화 애호가들처럼 나도 항상 위로를 받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저는 감정적인 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기 위해 영화를 봅니다. 그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우리 세상의 무언가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경험을 위해 할리우드 영화를 보지 않고 오랫동안 극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영화 TV 시리즈에 뛰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주요 영화 산업에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의 생존에 대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 거의 인지도가 없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 TV 시리즈 및 음악에 거대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K-POP 아티스트의 열렬한 추종에서부터 오스카상 그 이상의 기생충의 광범위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비평적으로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의 선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처음 28일 동안 이 프로그램의 총 시청시간이 16억 5천만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놀라운 수치입니다. 나는 물론 영화계를 완전히 뒤흔든 2019년 기생충을 보았지만 봉준호의 다른 영화 몇 편을 보는 것 외에는 한국의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친구가 K-드라마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완전히 다른 영화적 스토리텔링의 세계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제작자는 진정으로 내러티브를 우선시하고 이미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나 캐릭터 대신 흥미로운 전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축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이 할리우드와 같은 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이라는 점. 즉 과거 향수 때문에 리메이크 될 수 있는 빅히트가 된 작품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편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 편은 내일 오전에 바로 올립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